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알비떡님께서 사연이란다. 닉네임이 참 특이하네요. 네. 알비떡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알비떡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욱더 추워지는 날씨에 항상 몸 건강하시고 시청자들의 고민 사연을 진중하게 생각하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32살 경남에 살고 있는 남자이고요. 직업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비떡이 아니라 무지개떡이라고 할게요. 네. 무지개떡님이라 부를게요. 됐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풀리지 않는 고민이 제 스스로 해결이 되지 않아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때는 고등학교 학창시절입니다. 학교는 공업고등학교 전기전공이었습니다. 공업고등학교는 3학년이 되면 교실에서 수업받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보통 실습통, 현장 실습, 공장에 많이 지원을 가곤 합니다. 소론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습실에서 친하게 지내왔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갔죠. 땡땡땡, 나랑 친하게 지내자. 쑥스러움이 많아서 이런 말 하는 것도 힘든데 먼저 너한테 다가간다. 너랑 친해지는 이유도 설명도 했습니다. 이후 밥도 매점도 하계의유 같이 놀고 별탈 없이 지내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대학교도 같은 대학교로 입학하여 등하교도 같이 하곤 했죠. 각자 사는 거주지는 달랐지만 대학교 정문에서부터 만났죠. 문제는 이유입니다. 22살에 제가 부사관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2년 동안 지내온 시절들을 회상하여 보면 항상 이 친구랑 만나 술도 마시고 그때 그 시절엔 같이 놀고 돈이 있던 없던 있는 사람이 쓰고 없는 사람은 얻어먹고 돈이 생기는 대로 사고 하는 시기였습니다. 2년 동안 알바도 같이 하고 돈도 같이 벌고 했으니까요. 저는 이게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 다 백수였던 시절과 집안 사정도 알고 있었죠. 이 친구한테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노래방을 가던 술을 마시던 항상 저랑 같이 했던 친구였습니다. 노래방을 가면 대놓고 난 여자친구 있다는 식으로 스킨십을 서스럼없이 하고 돈이 없어 저를 부르곤 했죠. 술을 먹더라도 호우 같지만 제 카드를 받아서 자기가 사는 식으로 행동하곤 했죠. 이후로 제가 쌓인 게 폭발하여 친구 모임에서도 싸우고 술만 먹으면 싸우고 말다툼하고 별일 아닌 것도 싸우고 이게 2년 동안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제가 부사관 5년 근무하고도 휴가 때도 술만 먹으면 싸우곤 했죠. 전역을 2016년 했습니다. 이후에는 연락도 제가 그 친구랑 두 번 다시 연락을 하지 않고 받지 않았죠. 2017년 자기가 뭐 때문에 그랬나는 등 사회도 설명하고 저랑 얘기하고 싶다고 저한테 콜을 하더라고요. 또 똑같이 술자리를 나갔습니다. 결국 이 친구 주변에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어. 잘못이 뭐냐 등등 이런저런 방법과 친구와 다시 지낼 그런 얘기를 해줬음에도 이후 똑같더라고요. 그러고 제가 아버님 좋은 곳에 보내드릴 때도 부조금 내질 않고 밥만 처먹고 간 거죠. 이때부터 손절을 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 주변 지인들한테 맞아도 평판이 좋지 않고 지금 뭐하고 지내고 사는지 궁금하진 않지만 또 2020년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만나자 헤매하고 싶다고 하면서 나갔죠. 잘못이고 제가 호구 병신인 걸 알면서도 나갔습니다.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인지 관심은 없지만 데리고 나오더군요. 그러곤 잘못했다는 둥, 보증 서서 힘들었다는 둥 변명을 대기 시작하더군요. 열받아서 그 자리를 나가곤 했습니다. 계산은 안 했죠. 아버지 사고는 그럴 수 있다 싶어
가슴 아픈 얘기지만 꾹꾹 참고 지내왔지만 이후 계속 돈 쪽으로 저를 이용하더라고요. 뻔뻔하게 얻어먹고 자기가 돈 있을 땐 어떻게든 작게 쓰려고 하는 것들이 다 보이곤 했습니다. 그러곤 돈을 모았다면서 저한테 주점을 사기 시작하고 그러곤 하더군요. 제가 주점을 가면서 제가 이 친구한테 돈 쪽으로 이용을 당했는데 당한 것이 제가 사기로 했다고 하면서 독박 씌우는 거 보고 손절을 했습니다. 이후 가면 갈수록 심해지더군요. 단호하게 선절하자 얘기했지만 지금도 끝없이 카톡으로 전화로 불러내려고 그러네요. 단호하게 얘기를 해도 먹히질 않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적으셨습니다. 아유, 너무 착하신 분 같은데? 네, 너무 착하신 분 같아. 이게 문제가 왜 생기냐면 저분이 너무 정이 많고 착하게 생기는 거야. 근데 정 많은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착한 건 좋은 건데 착해도요. 끊을 때는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분은 너무 좀, 좀 잔정이 많고 너무 착해가지고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근데 이거는 착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좀 심하게 얘기할게요. 이건 너무 순진하신 겁니다. 순진한 거예요. 순진한 게 아니라 좀 죄송할게. 좀 심하게 얘기할게요. 멍청한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멍청하면 안 됩니다. 멍청하면 안 돼. 친구끼리도 공짜 없어요. 냉정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이 사람은 친구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미 친구 아닙니다. 나는 이분이 알비떡님이, 그러니까 무지개떡님이 이 친구분을 정말 사렵게 생각한다는 느껴진 게 뭐냐 하면 내한테 이렇게 수도 없이 이용하고 피해주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 줬는데 사연 끝날 때까지 다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어. 어떻게 친구입니까, 여러분? 자, 이 사람에게겠죠. 이 사람입니다. 남이에요, 남. 한번 나를 거쳐갔던 사람이지 친구가 아니야. 친구란 호칭이 아까워요. 어떻게 친구란 표현을 씁니까? 친구 아닙니다. 알비떡님. 친구가 아닌데 자꾸 친구라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보니까 삭스부터 노란 사람이에요. 삭스부터 노란 사람. 자, 여기서 얘기할게요. 자, 22살 때 부산 가고 이때 싸웠다고 했죠. 이때 끝났어야 돼. 이 22살 때 끝났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작에 끝냈어야 돼. 근데 이분이 자꾸 그동안 만난 정을 의식하면서 내치지 못했어요. 같이 지내온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해. 자, 같이 지내온 시간보다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합니다. 같이 지내온 시간은 의미 없습니다. 같이 지내온 시간 운운하면 안 됩니다. 운운하면 안 돼요. 그거 평생 기억할 겁니까? 같이 지내온 시간으로? 과연 저 사람은 평생 기억할 것 같아요? 님은 기억하겠지만 저 상대방은 기억할 것 같습니까? 안 기억합니다. 절대로 안 기억해. 그냥 돈 떨어지면 얘한테 연락할까? 그냥 그 정도예요. 아, 돈 없는데 술을 먹고 싶고 여자친구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나 돈이 없네? 근데 여자친구한테 돈 없다고 얘기 못하고 아, 얘한테 전화하면 이제 받을 것 같아요. 약 그런 느낌이에요. 님 친구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렇게 나온 데는 상대방은 이미 님의 친구로 생각하지 않고 친구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돈줄이자 호구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님을 정말 보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뭔가 돈이 필요하다거나 뭔가 이용할 수 있을 때 그때 쓰려고 써. 약간 어떻게 보면 보험이죠, 보험. 왜냐하면 여기 그동안 님 내용을 보면 다 나와 있잖아. 한번 과거를 되짚어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내랑 보고 싶어서 만나는 건지. 그럼 다른 사람들이 왜 차단했을까?
다른 사람들이 왜 차단했을까요? 그 친구들이 왜 이 사람하고 관계를 끝냈을까? 다른 사람한테도 님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 차단한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과연 친구로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돈만 챙기려고 하는 것인가? 사람 바보로 보나 싶어가지고 차단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현명한 겁니다.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에비터님은. 사연자분이 그렇게 했어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본인만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하면서 용서하고 힘들어하고 용서하고 싸우고 힘들어하고 용서하고 싸우고 힘들어하고 이런 식입니다. 애초에 인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님이 뭐 이 친구 그래도 내가 좀 챙겨주고 이해해주고 순서를 해주면 바뀌겠지?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이미 떡잎부터 다른 사람이었어. 떡잎부터 나쁜 싹이 자라던 사람이었어요. 아니 부모님 말도 안 듣는데 내 말 듣겠냐고요. 왜냐하면 술값이 술값이 없으니까. 근데 단호하게 얘기했는데도 그쪽에 술만 먹고 연락 오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람한테 전화하면 술값을 내주니까 술값을 내주니까 하는 거야. 술값이 없으니까 님한테 술값 내달라 목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전화를 받습니까? 술 먹으면 연락 오는 거. 아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안 받으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리하는 거 간단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연락 차단, 카톡 차단. 네, 요것만 하시면 돼. 어차피 일하는 분야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기 때문에 볼 일 없어요. 볼 일 없어. 아예 없다 생각하면 됩니다. 왜 차단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카톡 차단하고 연락 차단 안 하시는 겁니까? 왜 놔두시는 거예요? 차단했으면 이거 문제 끝납니다. 이건 뭐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님 혹시 그것 때문에 그래요? 혹시나 차단하면 얘가 가뜩이나 친구도 없는 사람이고 힘든 사람인데 나마저 내가 등을 돌려버리면 얘는 정말 힘들어지겠지?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혹시 그 생각 가져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잡고 있는 겁니까? 끈을? 경조사도 가지 마세요. 알비턴 좀 심하게 얘기해. 그 사람은 경조사도 가지 마. 그 사람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연을 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뭐 부모님이 죽건 본인이 죽건 아무 상관없이 그냥 보지 마. 결혼식을 하건 이혼을 하건 돌잔치를 하건 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강하게 나가셔야 돼. 아니 그거는 그 사람 사정이잖아. 무지개떡님. 무지개떡님 죄송한데 제가 님한테 페퍼 갈 테니까 끝나고 나서 그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 차리게 해드릴게. 님이 왜 그 걱정을 합니까? 그거 자기 업보 아닙니까? 지가 똑바로 못해가지고 친구가 없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 친구처럼 하면 다 친구가 없어요. 친구 없어 정상이야. 님이 왜 그 사람 입장 생각하냐고. 그 사람 나쁜 짓 하는데 왜 생각하냐고요. 님은 계속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스톡홀름 증후군. 예, 이게 뭐냐 하면 인지리범한테 이제 어떤 그런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는 거야. 예, 자기가 당했는데 가해자한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스톡홀름 증후군 치면 나옵니다. 약간 그거 보는 것 같아. 이분이 엄연히 피해자고 이분이 오히려 스트레스 더 많이 받았고 더 힘들었는데 오히려 나쁜 짓 하는 사람을 두둔하고 있어요. 옹호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미 그거 이해하고 감싸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되는 겁니다. 안 바뀝니다. 무지개덕님 안 바뀌어요. 그냥 그렇게 살게 놔두세요. 님은 님 인생대로 가. 자꾸 있잖아요.
자꾸 저 사람과 연을 유지하고 만나면 잘 들으세요. 님 앞으로의 인생도 저 사람 때문에 꼬일 수 있습니다. 이미 20대 때 꼬였잖아. 30대 꼬이고 싶어? 꼬이고 싶냐고요. 꼬이면 안 됩니다. 님 인생 소중해. 보통 이제 님이 나이가 몇 세라고 했죠? 32살. 얘네 33살이잖아. 그러면 있잖아요. 알빅더니 친구고 뭐고 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용당한 거예요. 이용당한 거. 이용당한 겁니다. 철저하게 저 사람은 노림수를 가지고 님을 부르는 거야. 그냥 뭐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부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저 사람은 님한테 이용해야겠다. 얻어먹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화를 걸고 연락을 취하는 겁니다. 님이 정말 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런 속성인 걸 알고 이 사람은 뭔가 노린다는 거 알고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다 차단을 한 거예요. 손들을 다 시킨 겁니다. 다른 사람들 하는 행동 보면 알 수 있잖아. 그 손절한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야? 아니잖아요. 그 손절 당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님이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내년에 33살이잖아. 그러면 친구가 뭐고 간에 일단 내 인생부터 잘 돼야 돼. 무지개덩이. 나부터 열심히 살아야 돼. 친구는 뭐 없어도 돼. 솔직히 까놓게 얘기하면.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 되면 남자 인생 친구가 막 그렇게 내 인생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중요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자리 잡고 살 것이냐. 내가 어떻게 내 집 장만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내 인생 설계할 거지. 그거 친구가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20대 때는 아직 내가 책임지거나, 뭔가 감당해야 될 어떤 시점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자유롭다 보니까, 젊다 보니까, 친구가 소중하고, 뭔가 평생 우정 같은 계속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참 차봐요. 그러면 친구 뭐가 다 필요 없어. 솔직하게 까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쩌다 연락 오면 그냥 반가운 그 정도 차이. 별로가 없으면 연락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일단 내 인생부터 똑바로 살자. 나부터 일단 똑바로 살자. 친구가 아무리 많다 한들 내 인생에서 어떻게 도움을 준다거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없는 거니까. 일단 내 앞가림부터 똑바로 하자. 그런 마음은 바뀝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정말 필요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우리가 20대 때는 다 좋은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친구도 있지만 나쁜 친구도 있습니다. 양은 친구도 있고. 그런 거 구분 없이 만나다가 나이가 차고 하니까 관계 정리를 하잖아요. 정말 필요한 사람. 정말 나한테 있으면 좋은 사람. 서로 간에 상처 안 주고 신세 안 주고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피해 안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남겨야 돼. 그 외의 사람들은 남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그 친구 어떤 사람이건 간에 내 생계나 생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준다거나 영향력 끼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돼. 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일하는 거, 여러분이 지금 돈 벌어먹고 사는 거, 친구가 도와줬습니까? 아니, 친구가 영향 끼쳤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대부분은. 끼칠 수가 없습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공부해가 여러분이 대학 가고, 여러분이 스펙 쌓고, 여러분이 지원해가지고 여러분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적응하고 진급하는 거, 친구가 영향 줬습니까? 도움 줬습니까? 도움 줄 수 없죠. 다 여러분들이 앞가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위치까지 간 겁니다. 다 여러분 노력을 해가지고 간 거예요. 제가 하나 얘기할게. 더 팩트 폭력 해드릴게요. 우리 무지개떡님한테. 나이를 먹을수록 님이 사회 경험을 하면 할수록 그 친구의 가치는 없어요. 예. 친구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 한다거나 내가 하는 일이나 어떤 삶적인 부분에
뭔가 어떤 엄청나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겁니다. 미미할 거예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차피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건 친구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씩 연락 주고받고 하는 거죠. 딱, 한 30 넘어가고 하면 친구해주는 딱 그 정도까지란 말이에요. 너무 여기 정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님 앞으로의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인생을 생각해서라도 냉철하게 하셔야 됩니다. 술 먹고 연락 오고 말고 100번을 걸건 200번을 걸고 500번을 걸건 간에 차단하면 그만입니다. 안 받으면 그만이야. 안 받으면 이미 맨날 전화해도 받아주니까 계속 거는 거예요. 이 사람은 통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안 통하거든요. 자, 이제부터 달라지셔야 돼요. 사연자분 절대로 달라지셔야 됩니다. 뭐 힘들어 죽겠다고 해서 절대 받지 마세요. 그 님 할 바 아닙니다. 님 할 바 아니에요. 그냥 생긴 대로 살라고 하세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사연자분은 사연자 민세만 챙기세요. 그냥 애초에 이 사람은 친구가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연자분 이 사람은 친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님이 이용하려고 한 사람이야. 친구가 아닌데 님이 계속 친구라고 생각했던 것 뿐이에요. 진짜 친구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사연자분 진짜 님을 친구라 생각한다면 정상적인 친구 관계라면 이러지 않는다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친구가 아니었어요. 근데 본인은 친구라고 믿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튼 제가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니까 좀 마음을 정리하시기 좀 좋을 겁니다. 사연자분 아닌 건 끊으셔야 돼요. 사연자분 아까 그 22살 때 그때 한번 싸우고 난 이후 이 친구는 이 친구가 아니죠. 그때부터 친구의 관계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네, 끝났어요. 그리고 좀 너무하네. 이거 보고 좀 너무했네. 여기 보면 그러니까 그 사연자분 아버지 장례식 때도 아니 단돈 5만 원이었어? 5만 원이? 이 사람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야. 5만 원 이거 설명 아까우면 안 되지 이게. 참, 친하다가 하면 10만 원 해야지 적어도. 어? 도대체 돈을 어디다 썼길래 5만 원도 못 내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 얘기할게. 이 사람은 약간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사연자분 이미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양심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밥 먹으러 온 거예요. 밥 먹으러 공짜로 밥 먹으러 온 겁니다. 님을 정말 위로하고 싶어가지고 격려하고 싶어가지고 님 아버지의 앞날을 잘 보내드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배고파서 온 거예요. 배고파서 밥 먹고 싶어서 온 거야. 그냥 육개장 먹고 싶어서 온 겁니다. 공짜로 술하고 맥주 먹고 싶어서 온 겁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좀 심하게 얘기할까요? 인간 말종이에요. 친구라고 이야기도 아깝습니다. 정말로. 아무리 평소에 내한테 못하고 어? 싸웠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경조사나 특히 장례식 같은 데는 그래도 나름 사람이 할 도리는 해야 되잖아. 우리 말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 5만 원, 10만 원이 뭐 그렇게 아깝나? 그렇게 아깝나요? 그렇게 밥 먹을 데가 없나? 밥값을 그렇게 아끼고 싶어? 니 봤을 때 여기 온 거 봤을 때 나를 정말 위로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나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밥 먹으러 온 거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떻게 친구야?
어떻게 친구 장례식에 끼니 해결하려고나 끼니? 아니 그 밥은 먹어도 되지.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인 돈을 해야 되잖아. 어? 해야 되잖아요. 이 정도는 낼 수 있어야 되잖아. 설령 백수라고 하더라도 이거 솔직히 안 가는 것보다 못해. 안 가는 것보다. 아. 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사연자분? 무지개떡님 아시겠어요? 제가 좀 세게 얘기했는데 기분 나빴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님이 확실히 끊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최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친구들이 막 나오고 좀 철딱성이 없어도 이런 짓은 안 한다는 거야. 일체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장례식 때 와서도 그냥 밥 공짜로 먹고 가면 되겠네. 아 잘됐다 배고팠는데 여기서 먹고 싶은 거 좀 고기랑 좀 먹고 술하고 맥주 좀 진탕 먹고 가야겠네. 이렇게 오고 온 겁니다. 음? 잘못된 만남이면 잘못된 만남. 사연자분 지금이라도 이 잘못된 만남을 끊으셔야 됩니다. 내가 살려고 내가 더 이상 고통 안 받으려고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으려고 끊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그래도 사연자분이 감정 정리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리라 봅니다. 예,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 아무튼 사연자분 이제 이 사람하고 연락 끊으시고 그리고 알비더님한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너무 정에 끌리지 마세요. 무지개더님. 정이라는 것도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정을 줘야 돼. 봐봐, 님이 정이라는 게 보통 정 주면 다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정말 좋은 사람한테 정을 줘야 그 정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 이용하려고 해서 정을 주면 그거는 정이 아니다.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빨아먹을 수 있는 객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생활 그만하시고 정을 정말 필요한 사람, 정말 좋은 사람한테 네, 줘야 됩니다.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사람은 영영 님 인생에 존재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냉정하게 이제 단념하시고 아예 잊고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예,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좀 힘들었는 거 많을 텐데 예, 고생하셨고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